안녕하세요. 유튜브 TV 뽕남이 형님입니다. 오늘부터 갑오징어 루어 낚시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입문자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위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도입 부분 배경 음악 어땠어요? 괜찮았나요? 이 음악을 들으면 갑오징어가 꾸액꾸액 잘 달려듭니다. 자, 한 번 더 듣고 갈게요. 갑오징어 루어 낚시 대박. 괜찮죠, 노래? 자, 웃자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시면 생활낚시 DPF로 검색을 하시면 제가 쓴 글이라든가 만든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은 유튜브 뽕남이 형님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여기에 낚시 다녀온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재미 위주로 많이 올렸으니까 혹시나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음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생활 낚시 여행이라고 다음에 가서 검색하시면 카페가 나와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하고 유튜브는 저의 일방적인 얘기죠. 제가 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수준이고, 카페를 개설한 목적은 이제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카페를 개설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갑오징어 낚시 방송을 할 건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나왔군요. 대박낚시 DPF 소개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했는데 의외로 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을 안 보여드리죠. 저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얼굴은 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딩 때부터 소쿠리 하나로 우리 동네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붕어, 미꾸라지, 메기를 초토화시킨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데 가면 뱀이 많아요, 뱀이. 근데 저는 이 딱 소쿠리 하나만 딱 들고 가면 우리 동네 내과에 있는 붕어라든가 미꾸라지, 메기 엄청시리 잡았습니다. 그때는 저의 능력을 몰랐어요. 그냥 잡아오면 촌에는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잘 안 먹었어요. 저희는 안 먹었는데 한 번씩 도시에서 이제 친척분들이 오시죠. 그러면 이걸 다 싸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 뭐 먹어도 우리는 맛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시에서는 이게 사 먹으려고 하면 가격이 제법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쿠리 하나로 동네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자격증은 스킨스쿠버 강사, 그리고 조정면허 2급, 그리고 인명구조, 그리고 소형 선박 조종사, 그리고 대형 상선 원양 어선의 상징이죠. 꽃이라 불리는 해기사 상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원래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고 다 취미로 시작했어요. 스킨스쿠버도 취미로 시작했는데 강사가 돼버렸고요. 조정면허도 뭐 제트스키하고 보드를 좀 몰고 싶어가지고 취미로 시작했다가 조금 업장에서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보드 기사를 좀 했었고, 그리고 인명구조, 뭐 소형선박 조종사, 그리고 해기사 상급. 해기사 상급은 높아요. 등급이 높은 등급입니다. 정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원래 꿈은 해양 경찰이나 뭐 어업지도선, 그리고 해양수산부 쪽 이런 데 보면 선박직 있죠. 이런 쪽 공무원이나 그리고 수협이나 해양수산계통으로 조금 꿈이 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꿈을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제 꿈을 이루지는 못해서 저는 항상 제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포기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이런 뭐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 시험을 많이 좀 여러 번 쳤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남아가지고 제가 유독 이게 낚시를 좀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가장 찌질해 보였어요, 낚시꾼들이. 그런데 이제 결과가 안 좋고 이러면서 이제 집에 내려와가지고 조금 시간을 보내면서 낚시를 시작했죠. 낚시를 하니까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낚시를 하면서 저의 본능적인 감각을 발견했습니다. 방송 목적은 갑오징어 생활 낚시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전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대본이 없어요. 대본이 없고 바로바로 나온 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실수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갑오징어 낚시를 이제 소개하고 조금 필요한 것들을 설명드릴 텐데, 낚시 다니면서 제가 경험하고 본 것들 그리고 느낀 것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활 낚시 고수들에게 또 들은 것들 그리고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추후에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낚시 요령이라든가 낚싯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확률이 높다고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추후에 이런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낚시를 하는데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조과가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낚시 기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추후에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설명한 것들은 제가 지금까지 낚시를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설명하는 것들에는 빠진 내용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원래 자기의 그 채비라든가 요령을 잘 안 가르쳐 주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위주로 방송할 거니까 갑오징어 낚시하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갑오징어 낚시 개요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1번 포인트 선정, 그리고 명당 포인트의 조건,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1차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갑오징어 낚시 시즌, 물때, 조류, 시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 3번 이제 낚싯대 선택이라든가 릴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채비죠. 채비에 있어서 원줄, 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채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포인트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포인트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인트가 매번 바뀌게 되죠. 그러면 포인트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오징어 낚시 공략 그리고 포인트에 대한 이해,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7번은 필살기라고 이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일단 순서는 이렇게 짰는데요.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순서는 바뀔 수가 있고 또 빠진 것이 있으면 방송을 하다가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포인트 선정 한번 알아보죠. 낚시에 있어서, 모든 낚시에 있어서 포인트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낚시에 있어서 포인트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포인트 선정이 잘못되면 그날 조과가 안 좋아지죠. 수많은 포인트가 있는데 내가 노리는 어종이 어디에서 나는지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 잡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감성돔을 잡으러 왔는데 감성돔이 올 확률이 낮은 데서 낚시를 하는 것보다 감성돔이 지나갈 확률이 높은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조과가 좋아집니다. 이 실제로 이게 기어평 이렇게 배를 타보면 어선들이죠. 기어평 어선들이 있는데
배에서 가장 대빵이 누굽니까? 선장이죠. 선장. 항해사 중에서도 선장이 가장 대빵이죠. 그 밑에 어 해기사가 먼저 상비사가 있고 상급 항해사가 있고 상급이 아니라 뭐라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2등 항해사.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이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그 위에 이걸 총괄하는 사람이 선장이에요. 선장이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장이죠. 그리고 뭐 기관사가 있고 뭐 파트가 나눠지죠. 그리고 갑판원들이 있고 작업을 하는 갑판원들이 있죠. 그런데 요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어선에서. 누구겠어요? 오로장입니다. 오로장. 오로장이 뭐냐면 그물을 어디에 던질 것인가, 어떻게 던질 것인가, 어느 타이밍에 던질 것인가 이걸 결정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어선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건 아니죠. 포인트 선정을. 우리 낚시꾼은 낚시 포인트를 선정해야 되고, 어민들은 그물을 어디에 던질 것인가 포인트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선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갑오징어 포인트는 기본 바닥이 뻘 그리고 모래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돌하고 암석이 섞여 있는 곳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돌이 너무 많은 경우가 있고 모래나 뻘이 많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둘 다 갑오징어는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 너무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미끌림이 많다는 겁니다. 미끌림이 많은 경우가 발생하는데 갑오징어를 주로 노리죠. 주로 노리고 돌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미끌림이 있는 지역에서는 듬성듬성 문어가 올라와 줍니다. 문어가. 그리고 이런 돌이 많은 경우 미끌림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의외로 대물 갑오징어 확률이 높아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통 우리가 낚시를 가면 미끌림 심한 지역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 많다. 그럼 피하게 되죠. 그 지역을. 그 방향을 피하게 되죠. 왜냐하면 채비 손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듬성듬성 문어라든가 대물 갑오징어가 올라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제가 원하는 포인트에서 이렇게 낚시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낚시가 안 된다면 이런 미끌림 있는 지역으로도 한번 캐스팅을 해가지고 루어 낚시를 한번 즐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올라올 수도 있어요, 대물이. 그리고 돌보다는 모래나 뻘이 많고 듬성듬성 조금씩 이제 돌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데서도 갑오징어가 잘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제 경험상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래나 뻘이 많아지면 이 손님 고기로 쭈꾸미하고 낙지 확률이 높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결론은 문어하고 대물 갑오징어는 좀 돌구디가 있는 데를 좋아한다는 얘기고, 쭈꾸미나 낙지를 좀 노리고 싶다 그러면 모래나 뻘이 많은 데를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 선정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채비는 비슷해요. 채비는 비슷한데 이렇게 이제 손님 고기로 우리가 지금 주로 노리는 건 뭐죠?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인데 포인트에 따라서 이제 문어, 대물 갑오징어가 올라올 확률과 쭈꾸미하고 낙지가 올 확률이 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 정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포인트 선정 두 번째입니다. 생활낚시 도보권 기본 포인트가 보통 이제 석죽 방파제에서 이루어지죠. 석죽 방파제에서 이루어지는데 요거하고 반대되는 말이 테트라포트죠. 테트라포트 방파제인데 그 시멘트 크게 해가지고 발 세 개 이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막 쌌죠. 막 쌌잖아요. 방파제에 테트라포트. 요거 요즘에 테트라포트 많이 쌌죠. 요런 막 돌크게 만들어가지고 쌌죠. 요렇게 방파제가 있으면요. 요런 테트라포트가 있는데 요런 데 좀 위험해요. 조금 추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석죽 방파제를 공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죠. 해안도로 쪽이나 석죽 방파제를 노리시는 것이 좋다. 이제 생활낚시 기본 포인트는요. 석죽 방파제에서 이제 멀어지면 덤섬등섬 돌이 있고요. 기본 바닥은 뻘이나 모래가 될 것입니다. 보통 그렇죠. 석죽 방파제가. 그래서
석축 방파제가 아주 갑오징어 낚시를 하기에는 괜찮은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해안도로죠. 이 해안도로 쪽에 보면 이제 물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 지역에 보면 갑오징어가 낚시가 잘 되죠. 여기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나가서 낚시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그리고 바닥도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지나가면서 그 루어 낚시꾼이 서 있는 자리를 봐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포인트를 이동하다가 누군가 저기 집어등을 켜고 있다. 그리고 애기를 달고 오징어 낚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거기 서서 낚시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 저런 데 올라오겠냐 싶은 자리에 낚시꾼이 서 있어요. 그분은 거기서 낚아봤기 때문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해안도로 쪽 이동하시다가 루어 낚시를 하시는 분이 보이신다. 그리고 채비를 본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를 봐두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다음은 갑오징어 명단 포인트의 조건을 한번 따져볼게요. 한번 알아볼게요. 따져보는 게 아니라 갑오징어 명단 포인트의 조건은 일단 배수구가 있는 곳이 좋습니다. 배수구와 그리고 배수 통로가 있는 곳이 좋고요. 그리고 계류장, 빠지선이라고 부르죠. 빠지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소형 어선들이 묶여 있는 곳, 그리고 계류줄이 쳐져 있는 곳,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밝은 가로등이죠. 이런 조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갑오징어 명당 포인트로서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 실질적으로 이런 조건을 다 갖춘 데는 없어요. 몇 군데 있긴 있죠. 그리고 동네마다 유명한 포인트가 있죠. 근데 이 동네마다 유명한 포인트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럼 분명히 그 근처에는 배수구가 있을 거고요. 배수 통로가 있을 거고, 밝은 가로등이 있고, 그리고 소형 어선들이 계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빠지선도 있죠. 요런 데가 이 명단 포인트의 조건이 됩니다. 진짜죠. 한번 자기가 자기 동네에 나가는 갑오징어 명단 포인트를 한번 싹 살펴보세요. 제가 한 얘기들이 맞아 떨어질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포인트 선정할 때 이제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지금 이 포인트 선정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모래라고 했죠. 지금 여기 보세요. 우리가 물이 들어오면 포인트를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간조 때, 간조라는 말 아시나요? 간조. 물이 다 빠졌다는 얘기죠. 물이 다 났다. 날물이라고 부르는데, 날물 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나가는 포인트에, 간조 시에, 날물 시에 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제가, 명당 포인트라고 불리는 곳에 간조 때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이 물이 다 차면, 들물이 되면, 만조가 되면, 여기까지 물이 차요. 여기까지 물이 들어오는 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물이 여기까지 다 찹니다. 이렇게 물이 차는데, 물이 빠졌을 때 보면 지금 보세요. 모래가 있죠. 여기에 모래가 있고, 여기도 모래가 듬성듬성 다 있죠. 이런 모래가 듬성듬성 있고, 중간에 돌이 있고 돌이 듬성듬성 있습니다. 갑오징어 포인트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아래 사진도 보시면 이 석축 방파제가 좋은 게 뭐냐면 돌구리가 쭉 놓여 있죠. 그리고 요 밑에도 듬성듬성 아마 있을 겁니다. 돌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가 모래가 있다고 하면 물속도 기본적으로 모래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선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또 더 중요한 거 하나 또 있죠. 여기에 배수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수구가 나오고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죠? 배수 통로가 있어요. 배수 통로가. 이런 배수 통로가 있고 배수구가 있고, 이러면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되죠. 그럼 여기가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왜? 모래가 있고 듬성듬성 돌이 있고, 맞죠? 그리고 배수구까지 있고, 그리고 배수 통로까지 있어요. 아주 명당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면 또 요 정도 설명드리고 다음 한번 볼게요. 그리고 아까 빠지라고 설명했죠. 여기도 빠지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도 빠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빠지 아래쪽에 공략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이 빠지가 설치되어 있으면
요거를 갖다가 여기 뭐 어민들이 배를 붙일 때 쓰기도 하고 또 작업장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런 이제 빠지 옆으로 던져가지고 공략을 하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요런 빠지가 설치된 곳이 있다면 그쪽 주위로 캐스팅을 해가지고 낚시를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렇게 선액이죠. 소형 어선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맞죠? 요런데 사이사이로 공략을 하시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자, 밤에는 이 집어등이 중요해요. 밝으면 좋고요. 그리고 밝지 않아도 어느 정도 불빛이 나오게 된다면 오징어들은 그 불빛을 보고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집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방파제에서 가로등이 있는 곳에서 낚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줄이죠, 줄. 여기도 지금 좋은 포인트가 형성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빠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빠지가 설치되어 있고 계류줄이 이렇게 가주죠. 계류줄이 이렇게 가줍니다. 소형 어선도 있고요. 그러면 요 중간으로 넣는 거죠. 넣어가지고 여기 던져가지고 여기도 한번 노려봐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던져서 노려봐도 되고 요 배 밑으로 던져도 되고요. 그리고 오해로 하나 요 줄이 가 있죠. 지금 요 줄 밑으로 캐스팅해가지고 공략을 해보시면 줄 밑에서도 줄 옆에서 막 올라옵니다. 이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 자리에 섰죠. 제가 이 자리에 섰으면 폰트 공략을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만 캐스팅 해가지고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나요? 순간 끊겼어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서가지고 캐스팅을 여기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꺼오면서 공략을 하겠죠. 근데 이 초보자분들이 보시면 초보자라기보다는 입문자들이 보시면 요만 계속 하고 있어요. 요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제가 선 자리에서 오른쪽도 한번 던져가지고 공략 이렇게 꺼오면서 공략을 해보세요. 그리고 요쪽으로 던져가지고 또 이렇게 꺼오는 거죠. 이쪽으로 꺼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던집니다. 또 여기 던져가지고 요쪽으로 꺼옵니다. 그리고 요쪽으로 던져가지고 이렇게 꺼오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가 선 자리에서 부채꼴로 다 공략을 해봐라는 겁니다. 180도. 180도는 안 되겠고, 요리는 못 던지죠. 못 던지니까 한 60도 정도 방향으로 던지고, 그리고 정면으로 던지고, 그리고 왼쪽으로 던지고, 그리고 더 왼쪽으로 던지고. 이런 식으로 공략을 내가 선 자리는 다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한 것은 요런 빠지 밑에, 그리고 배 밑에, 그리고 배나 빠지를 묶고 있는 줄 아래로 공략하시는 것이 조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포인트 선정하는 방법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벌써 끝이 났네요. 포인트 선정하는 게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편에는 갑오징어 시즌하고 물때 그리고 낚시 시간 뭐 조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생활낚시 대박낚시 DPF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타자도 쳐야 되고 사진도 구해야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꼭 추천 한번 주세요. 앞으로 계속해서 연지해서 방송을 할 겁니다. 일단 낚시에 있어서 기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1편 마쳤죠. 그리고 다음에는 갑오징어 낚시 시즌, 물때 시간 이런 거 알아볼 거예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항상 오복 충만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유튜브 TV 뽕남이 행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